자, 반갑습니다. 4월 6일 목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거래 뉴욕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플러스 0.24, 나스닥 마이너스 1.07, S&P 500 마이너스 0.25%로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조세 영상이 나와준 원인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이 썩 좋지 않았어요. 3월 민간 고용이 전망치를 좀 크게 하회했다. 원래 전망치가 21만 건이었는데 21만 건이 아니라 14만 5천 건이 나왔습니다. 과거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한참 금리가 올랐을 때는 민간 고용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은 긴축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시 상승이 많이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또 그러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연준이 지속적으로 못을 박아놓고 있죠. 올해 내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계획과 동시에 이제 금리 역시 어느 정도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많아봤자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릴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올라봤자 한 번 정도 오를 텐데 노동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노동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연준이 만약에 여기서 빅스텝을 단행한다던가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반응을 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좀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원유와 함께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달러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종목이고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역으로 약세가 나와주는 종목들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가 나와주면 오히려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금 같은 경우 강세가 강하게 치고 나와주는 원인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금의 사상 최고가는 2069달러로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금의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달러화가 약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안전자산으로의 선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달러보다 금으로의 수급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 달러화의 약세는 곧 금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금 자체를 달러화로 거래를 해요. 원유도 달러화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비싸면 비쌀수록 좋을 게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의 반도체 세부안이 18일날 확정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 국내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 수혜주로 부각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3.67%로 많이 약세가 나왔거든요. 테슬라가 어제도 약세가 나왔는데 국내 2차전지 관련주 무시하고 올라왔습니다. 과연 금일도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증시를 보시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거래일 연속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강하게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담이 되는 자리인 건 확실해요. 국내 증시 지금 분명 부담되는 자리이고 조정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비중 조절하시고요. 국내 증시가 만약에 양거래소 모두 1%가 넘는 약세와 함께 수급의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 그 고점 신호가 되면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금일 만약에 2차 전지의 약세가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지수는 총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많게는 세 개네요. 뉴욕 증시가 밀렸지만 국내 증시는 더 강하게 치고 간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가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밀리고 뉴욕 증시가 밀리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밀릴 것이고 2차 전지의 약세와 함께 종목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질 것이다. 혹은 2차 전지가 밀리면서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형성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다 관망을 하면서 그렇죠? 조심스럽게 국내 증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 자체 약세로 출발하는 걸로 보여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 나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악재거리가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가 이 NC소프트가 카카오 게임즈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너네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표절이다. 너네 지금 표절이야 그거. 이런 식으로 저는 시비를 걸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카카오 게임즈가 그러한 악재 속에 지금 금일 큰 개파락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일 강한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과대낙폭으로 인한 다시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 과대낙폭으로 인한? 그렇다면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은 체크해 봐야 돼요. 무조건 약세 나와줬다고 해서 따라서 매도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수급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579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321개, 하락 종목 1000여 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좀 이따 체크해 보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1, 코스닥은 마이너스 0.46%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일 국내 증시의 움직임 썩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한 모습이에요, 지금. 일단 금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줄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금일 국내 증시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가 넘는 약세가 나와주면서 금일 이렇게 수급의 불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지 않아요. 지에넌 에너지 체크. 루닛 이거 루닛이면 이제는 그거 아마케 관련주, 뭐 한미약품, 박셀바이오, 티온바이오, 앱클론, 뭐 HLB 이런 종목들 체크해 봐야겠죠. 에이비온, 루닛 이렇게 이 AACR 관련, 아마케 관련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고바이오랩은 지속적인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좀 약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강세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I 테크놀로지 기관 매수세 이어지고 있다 보니 워낙 긍정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넷마블은 금일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전 넷마블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 게임 관련주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휴마시스 인탑스는 어제 강한 상승세 나와주고 금일 조정. 지에넌 에너지가 다시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증시가 안 좋아서 어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역시도 좀 강세가 나와주진 못하네요. 금 관련주, 특히 제가 볼 때 이 엘컴텍 같은 경우는 끌어올려주려면 지금 물론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강하게 끌어올려주려면은 이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프로그램의 힘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와주면은 좀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 DB하이텍은 5일 평균선 부근 맞닿는 부근에서 재차 강세 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출산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출산. 잠깐만요. 이 저출산 관련 얘기 하나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출산 관련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찾아가지고 오늘 마감 시황 때 말씀을 드릴게요. CS 윈드가 일단 중동 진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CS 윈드랑 CS 베어링, CS 베어링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CS 윈드랑 CS 베어링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폐배터리 관련주 조정 나와주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 역시 조정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밀리고 있는데 일단은 외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죠. 실적 정말 안 좋게 나와줄 거야. 다들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적이 뭐 마이너스 전년을 대비 영업이익이 뭐 95%, 막 90%가 넘는 약세가 나와줄 거란 예측이 많은데
삼성전자 실적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 그거에 따른 순간적인 투매가 나올 것이고, 순간적인 투매가 나온다고 해도 외인 매수세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그때가 저점이에요. 또 삼성전자 실적 안 좋다고 나오면은 분명 많은 개인 투자자들 다 매도할 건데, 그때가 저점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와주고 있네요. 유니온 머트리얼즈와 유니온, 이게 히토류 관련주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은 간단하죠. 지금 이제 히토류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미중 갈등 수혜주가 히토류 관련주다.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와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평화 증진 방안을 강구하겠다. 대만 평화 증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대만이 어떠한 계획, 미국하고 대만이 서로 만남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중국이 어떻게든 경제 보복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뭐 러시아처럼 미국한테 공격을 할 수도 없고, 중국은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다? 경제 보복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미중 갈등, 그렇죠? 미국이 대만과의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마다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미중 갈등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일 박셀바이오 역시 강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럼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KEC처럼 지금 3거래일 연속 외인가 기간에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못 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가야 될 종목들이 못 치고 가는 거는 금일 증시가 썩 좋지 않다. 증시가 썩 좋지 않은 가운데 바이오 관련주들의 강세 랠리, 저는 뭐 바이오 관련주 강세 나와주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버울해주고 있다. 어느 정도 하락세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거든요. 바이오 관련주 강세 나와주는 거 아주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제가 항상 좋아하던 바이오와 게임 관련주도 좀 강세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이오 관련주만 충분히 강세가 나와준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바이오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야, 지에노 에너지는 결국 더 끌어주고 있네요. 바이오 관련주. 현대로템은 긍정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주 관련 얘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지속적으로 관망해 보셔야 해요. 근데 비엔지스가 어떠한 이슈가 있길래? 까지는 왜 상승세가 나와주는지는 찾기가 힘드네요. 그리고 이 항공 관련주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항공 관련주 지금 분명히 추세는 괜찮았다가 지금 추세가 꺾였죠. 항공 관련주의 추세가 꺾인 이유는 간단해요. 분명히 이제는 유가도 잡히고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수요도 늘고 강세가 나와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인 이유는 중동에서 감산을 했기 때문이죠. 중동에서 감산이 하면은 지금처럼 원유의 가격이 다시금 상승세가 나와줄 것이고, 원유의 가격이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항공 관련주에는 악재거리로 작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수급, 부진한 수급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한 1% 이상 급격하게 무너지는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봉으로 본 다음에 아직까지 지금 금일 국내 증시 개파락 나온 다음에 횡보 나와주고 있잖아요. 원래 국내 증시의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면은 개파락 이후에 어쨌거나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많이금 나왔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주는지 개파락 이후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오늘 마감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